2020년 가을 새벽 3시 이순옥 55세은 잠에서 깼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여보? 대답이 없었다. 순옥은 일어났다. 거실로 나갔다. 남편 영호가 없었다. 화장실 없다. 주방 없다. 현관 신발이 없었다. 남편 신발. 순옥은 불안해졌다. 핸드폰을 들었다. 남편에게 전화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순옥은 집 안을 둘러봤다. 뭔가 이상했다. 옷장을 열었다. 남편 옷이 없었다. 양복, 셔츠, 속옷 다 없었다. 순옥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서재로 갔다. 남편 책상, 서랍을 열었다. 통장이 없었다. 도장도 없었다. 현금도 없었다. 그리고 메모 한 장. 미안해. 나 먼저 간다. 빚 감당이 안 된다. 잘 살아. 영호. 순옥은 메모를 쥐고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남편이 도망갔다.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빚만 남기고. 다음 날 순옥은 은행에 갔다. 이순옥 고객님 명의 대출이 총 3건 있습니다. 얼마예요? 합계 5억 원입니다. 순옥의 얼굴이 하얘졌다. 5억이요? 네. 남편분 사업 자금으로 대출 받으셨고 고객님이 연대보증 서 계시네요. 연대보증이요? 네. 서류에 사인하셨잖아요. 순옥은 기억이 났다. 3년 전 남편이 사업 확장한다고. 여보 여기 사인만 해줘. 믿고 사인했다. 그게 연대보증이었다. 남편이 도망가면 저 혼자 갚아야 해요? 네. 연대보증이라서요. 순옥은 은행 의자에 주저앉았다. 5억.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 집으로 돌아왔다. 딸 하늘 27세에 와 있었다. 엄마 아빠가 진짜 도망간 거야? 응. 어떡해. 하늘이 울었다. 순옥도 울었다. 빚이 5억이래. 5억. 연대보증 섰대. 내가. 엄마. 모녀가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 후 순옥의 삶은 무너졌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30년 살던 집. 남의 손에 넘어갔다. 차도 팔았다. 가구도 팔았다.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다. 그래도 3억이 남았다. 순옥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월세 4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딸 하늘이 마련해줬다. 순옥은 일을 시작했다. 식당 서빙, 청소, 공장. 닥치는 대로 일했다. 55세.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가 아팠다. 무릎이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빚을 갚아야 했다. 5년이 지났다. 2025년. 순옥은 60세가 됐다. 빚은 2억으로 줄었다. 5년간 3억을 갚았다. 허리는 더 아파졌다. 무릎은 더 나빠졌다. 딸 하늘이 말했다. 엄마 이제 좀 쉬어. 쉴 수 없어. 아직 2억 남았어. 내가 갚을게. 내 돈으로는 안 돼. 내 인생 살아. 순옥은 고집을 부렸다. 자기 빚은 자기가 갚겠다고. 어느 날 순옥이 일하던 식당이 문을 닫았다. 사장님 저 어떡해요? 미안해요. 장사가 안 돼서. 순옥은 또 일자리를 잃었다. 60세.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직업소 개소를 전전했다. 60세요? 힘드시겠는데? 괜찮아요. 뭐든 할게요. 글쎄요. 자리가 없어서. 거절. 또 거절. 순옥은 지쳐갔다. 어느 날 직업소 개소에서 연락이 왔다. 이순옥 씨 자리 하나 있어요. 뭔데요? 가정부요. 숙식 제공에 월 300만 원. 순옥의 눈이 커졌다. 300만 원이요? 네. 대신 24시간 상주해야 해요. 뭐 하는 집인데요? 노인 돌봄이에요. 85세 할아버지. 치매 초기래요. 순옥은 생각했다. 숙식 제공이면 원룸 월세 안 내도 된다. 300만 원이면 빚 갚기 좋다. 할게요. 그럼 내일 면접 가세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를 끊었다. 문자가 왔다. 주소. 순옥은 주소를 보고 얼어붙었다. 서울시 성북구동 번지. 이 주소. 알고 있었다. 30년 전에 살던 곳. 친정. 순옥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우연이야? 30년 전에 쫓겨난 집. 거기서 가정부를 구한다고? 순옥은 핸드폰을 들고 한참 서 있었다. 딸 하늘에게 전화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하늘아, 가정부 자리가 생겼는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그 집이. 순옥이 말을 멈췄다. 어떤 집인데? 외할아버지 집이야. 하늘이 잠시 말이 없었다. 외할아버지? 엄마 아버지? 응. 30년 전에 엄마 쫓아낸 그 할아버지? 응. 하늘이 물었다. 엄마 갈 거야? 모르겠어. 안 가도 돼. 다른 자리 찾으면 되잖아. 다른 자리가 없어. 순옥이 한숨을 쉬었다. 60세는 아무도 안 써줘. 그래도 그 집은 알아. 근데 300만 원이야. 숙식 제공해. 엄마. 하늘이 말했다. 엄마가 결정해.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어. 응. 근데 힘들면 바로 나와. 알았지?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30년. 30년간 안 간 집. 아버지.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장례식도 못 갔다. 아버지가 막아서. 오지 마. 죽은 자식이다. 그 아버지 집에 가정부로 간다. 아이러니했다. 처참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돈이 필요했다. 빚을 갚아야 했다. 순옥은 결심했다. 가자. 면접 보러. 다음 날. 면접 날. 순옥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깔끔하게 옷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60세. 주름이 늘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다. 30년 전 모습과 완전히 달랐다. 아버지가 못 알아보겠지. 30년이나 지났으니까. 순옥은 이름도 바꾸기로 했다. 직업소 개소에 말했다. 이름을 김순자로 해주세요. 왜요? 개인 사정이에요. 직업소 개소 직원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들어줬다. 오후 2시. 순옥은 친정 앞에 도착했다. 큰 집. 2층 양옥. 정원이 있었다. 30년 전 그대로였다. 변한 게 없었다. 순옥은 대문 앞에 서서 한참 바라봤다. 여기서 태어났지. 여기서 자랐지. 여기서 쫓겨났지. 가슴이 아팠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울면 안 됐다. 숨을 크게 쉬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직업소 개소에서 온 김순자입니다. 아, 가정부요? 들어오세요. 대문이 열렸다. 순옥이 안으로 들어갔다.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걸어갔다. 익숙한 길. 어릴 때 뛰어다니던 길. 현관문이 열렸다. 여자가 서 있었다. 50대 초반. 안녕하세요. 저 최미영이에요. 이 집 며느리요. 순옥은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미영이 순옥을 위아래로 후어봤다. 들어오세요. 순옥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넓은 거실. 익숙한 풍경. 소파 위치가 바뀌었다. TV가 커졌다. 하지만 벽지는 그대로였다. 순옥은 가슴이 뛰었다. 30년 만에 들어온 집. 앉으세요. 미영이 소파를 가리켰다. 순옥이 조심스럽게 앉았다. 직업소 개소에서 들었죠? 어르신 돌봄이에요. 네. 시아버지가 85세예요. 치매 초기고요. 네. 24시간 상주해야 해요. 식사 챙기고 청소하고 목욕 도와드리고. 알겠습니다. 미영이 순옥을 쳐다봤다. 경력 있어요? 식당 일 5년 했습니다. 청소도 해봤고요. 가정부 경험은? 처음입니다.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아버지 성격이 좀 까다로워요. 버틸 수 있겠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영이 일어섰다. 시아버지 만나 볼래요?
순옥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네. 미영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오르면서 순옥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다. 아버지를 본다. 30년 만에. 2층 복도. 끝에 방이 있었다. 미영이 문을 열었다. 아버지 가정부 면접 온 분이에요. 순옥이 방 안을 들여다봤다. 넓은 방. 침대. 휠체어. 그리고 창가에 앉아 있는 노인. 아버지. 김태수. 85세. 순옥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늙었다. 머리가 완전히 하얘졌다. 등이 굽었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다. 30년 전 모습과 완전히 달랐다. 그때는 60대 초반. 건장하고 위엄 있었다. 지금은 쇠약한 노인. 아버지, 이분이 새로 오실 분이에요. 미영이 말했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순옥을 쳐다봤다. 순옥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눈. 탁했다. 예전에 날카로운 눈빛이 없었다. 누구야? 아버지가 물었다. 새로 온 가정부예요. 김순자 씨. 아버지가 순옥을 한참 쳐다봤다. 순옥은 숨을 참았다. 알아볼까? 30년이 지났지만. 딸을 알아볼까? 가정부? 아버지가 말했다. 응. 아버지 돌봐드릴 분.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못 알아봤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날 뻔했다. 꾹 참았다. 못 알아보는구나. 30년이 지나서. 아니면 치매 때문에. 순옥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서운함. 안도감. 슬픔. 미영이 말했다. 아버지가 좀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어요. 치매 초기라서.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내일이라도요. 좋아요. 내일 오세요. 면접이 끝났다. 순옥은 1층으로 내려왔다. 현관에서 미영이 말했다. 방은 1층 끝방 쓰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월급은 매달 말일에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순옥이 집을 나왔다. 대문을 나서자 다리가 풀렸다. 담벼락에 기대섰다.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30년 만에 봤다. 못 알아봤다. 순옥은 소리 없이 울었다. 30년 전. 1989년. 순옥은 그날을 떠올렸다. 1989년 봄. 순옥 24세은 대학을 졸업했다. 남자친구가 있었다. 이영호. 대학 선배. 2살 위. 영호는 고아원 출신이었다. 부모가 누군지 몰랐다. 가진 것 없었다. 하지만 성실했다. 착했다. 순옥을 사랑했다. 순옥아, 나랑 결혼해줘. 그래. 하자. 순옥은 행복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아버지. 어느 날 순옥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누구야? 대학 선배요. 이영호라고. 뭐 하는 사람이야? 졸업하고 취직했어요. 작은 회사지만. 집안은? 순옥이 잠시 말을 멈췄다. 고아원 출신이에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고아원? 네. 집안이 없다는 거야? 그래도 착하고 성실해요. 안 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왜요? 고아원 출신이랑 결혼 못해. 아버지. 우리 집안에 누가 되는 일이야. 순옥이 소리쳤다.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지. 닥쳐. 아버지가 소리쳤다.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이 집안 일으켰어. 그 집안 망신시킬 수 없어. 망신이 아니에요. 고아원 출신 데려오는 게 망신이 아니야. 순옥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왜 이래요? 사람을 집안으로 봐요. 세상이 그래. 내가 몰라서 그래. 저 그 사람 사랑해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아버지가 돌아섰다. 그 남자랑 결혼하면 나가. 다신 오지 마. 순옥은 아버지를 쳐다봤다. 정말요? 정말이다. 아버지, 제가 딸이잖아요. 딸이면 아버지 말 들어야지. 이건 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면 내가 책임져.
나가서.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순옥은 어머니를 찾아갔다. 엄마, 아빠 좀 설득해줘. 순옥아, 아빠 성격 알잖아. 그래도 엄마가 말하면 들을 수도 있잖아.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말해봤어. 뭐라고 하셨어? 안 된대. 절대 안 된대. 순옥이 울었다. 엄마, 나 그 사람 사랑해. 알아? 근데 왜 안 되는 거야? 아빠가. 고집이 너무 세서. 어머니가 순옥을 안았다. 순옥아, 미안해. 엄마. 엄마가 힘이 없어서 미안해. 모녀가 울었다. 다음 날 순옥은 결심했다. 엄마, 나 나갈게요. 뭐? 영호랑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 허락 없이. 순옥아. 아버지가 허락 안 해줄 거잖아요. 그래도 저 나갈게요. 제 인생 살게요. 어머니가 울었다. 순옥아, 가지마. 엄마, 미안해요. 아버지 화 풀리면 돌아와. 아버지 화 안 풀릴 거예요. 알잖아요. 순옥이 짐을 쌌다. 옷 몇 벌. 통장. 100만 원. 엄마, 갈게요. 순옥아. 어머니가 순옥을 안았다. 울었다. 건강해야 해. 네. 밥 잘 먹어야 해. 네. 힘들면 연락해. 네, 엄마. 순옥이 집을 나섰다. 대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다. 2층 창문. 아버지가 서 있었다. 내려다보고 있었다. 순옥은 아버지를 쳐다봤다. 아버지는 돌아섰다. 커튼을 쳤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아버지를 본 게. 30년 전. 2025년. 현재. 다음 날. 순옥은 친정으로 출근했다. 가방 하나 들고. 옷 몇 벌. 세면도구. 대문 앞에서 심호흡했다. 가자. 가정부로. 30년 전에 쫓겨난 집에. 초인종을 눌렀다. 왔어요? 들어오세요. 미영의 목소리. 대문이 열렸다. 순옥이 들어갔다. 1층 끝방. 순옥의 방. 작은 방이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책상 하나. 여기서 쓰세요. 미영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순옥이 짐을 풀었다. 창밖을 봤다. 정원이 보였다. 여기가 내 방이 됐구나. 30년 전에는 2층 큰 방이 내 방이었는데 지금은 가정부 방. 쓴 웃음이 나왔다. 미영이 집 안을 안내해줬다. 여기가 주방이에요. 식사는 여기서 준비하시면 돼요. 네. 시아버지 식단은 이거예요. 싱겁게 부드럽게. 알겠습니다. 청소는 매일 해주시고 빨래도요. 네. 미영이 2층으로 안내했다. 시아버지 방이에요. 아침 7시에 깨워드리시고 약 드시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목욕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이랑 목요일. 네. 미영이 순옥을 쳐다봤다. 힘들면 말해요. 그만두셔도 돼요. 아니요. 열심히 할게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출근해야 해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알겠습니다. 미영이 나갔다. 순옥 혼자 남았다. 순옥은 2층으로 올라갔다. 아버지 방 앞.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다.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 새로 온 가정부 김순자예요. 아버지가 순옥을 쳐다봤다. 가정부? 네. 오늘부터 어르신 모시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이 뭐라고? 김순자요. 순자. 순자.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다. 순옥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알아보는 건가? 순옥이랑 비슷해서. 순자라. 처음 듣는 이름이네. 못 알아봤다. 순옥은 안도하면서도 서운했다. 아침 드셨어요? 응. 먹었어. 약은요? 약? 무슨 약? 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다. 순옥이 탁자를 봤다. 약봉지가 있었다. 안 먹은 것 같았다. 약 드셔야 해요. 아, 그래. 순옥이 약을 챙겨서 물과 함께 드렸다. 아버지가 약을 먹었다.
고마워. 네. 순옥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가까이서 보니 더 늙어 보였다. 피부가 쭈글쭈글했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 이렇게 늙었구나. 30년 사이에. 순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꾹 참았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없어. 그럼 청소하고 있을게요. 그래. 순옥이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눈물을 닦았다. 그날부터 순옥의 가정부 생활이 시작됐다.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아침 준비. 아버지 깨움. 약 챙김. 식사 대접. 청소. 빨래. 점심 준비. 아버지 산책 동행. 저녁 준비. 설거지. 아버지 취침 준비. 하루가 빠르게 지나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순옥은 아버지의 일상에 익숙해졌다. 아침 7시에 일어나신다. 죽을 드신다. 약을 드신다. 9시에 정원을 산책한다. 점심은 12시. 오후에는 TV를 본다. 저녁은 6시. 9시에 주무신다. 규칙적인 생활. 하지만 가끔 혼란이 왔다. 어느 날 아침에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 어르신 일어나셨어요? 아버지가 순옥을 쳐다봤다. 낯선 눈빛으로. 누구야? 저요. 가정부 김순자요. 가정부? 우리 집에 가정부가 있었나? 순옥은 당황했다. 일주일간 매일 봤는데. 네, 일주일 전에 왔잖아요. 그래? 기억이 안 나네. 아버지가 머리를 긁적였다. 아, 맞다. 가정부. 순자라고 했지? 네, 미안해. 요즘 기억이 잘 안 나서. 순옥은 마음이 아팠다. 치매가 이렇게 무섭구나. 아버지가 이렇게 됐구나. 아버지의 치매는 초기였다. 오래된 기억은 있었다. 어린 시절. 젊을 때. 회사 운영하던 때. 하지만 최근 기억은 흐릿했다. 어제 뭘 먹었는지. 아까 뭘 했는지. 새로 온 사람이 누군지. 어느 날 오후.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순옥이 어디 갔을까? 순옥의 심장이 덜컥했다. 누구요? 내 딸. 순옥이. 순옥은 숨을 참았다. 따님이 계세요? 있었지. 30년 전에 나갔어. 어디로요? 몰라. 연락이 끊겼어.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쫓아냈어. 왜요? 못난 놈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순옥의 가슴이 아팠다. 못난 놈. 영호를 말하는 거다. 후회하세요? 순옥이 물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후회해. 매일. 찾아보셨어요? 찾았지. 근데 못 찾았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 지금은요? 지금은 내가 틀렸어. 순옥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30년간 원망했던 아버지. 지금은 후회하고 있었다. 순옥이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말했다. 잘 먹고 잘 살고.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얼른 닦았다. 들키면 안 됐다. 잘 살고 있을 거예요. 순옥이 말했다. 그랬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다. 쓸쓸한 뒷모습. 순옥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3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근데 말을 못하겠어요. 순옥은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그날 밤. 순옥은 딸 하늘에게 전화했다. 엄마 어때? 괜찮아. 힘들지 않아? 괜찮아. 하늘이 물었다. 외할아버지. 어떠셔? 많이 늙으셨어. 그래? 치매도 있고. 엄마 못 알아보셔? 응. 못 알아보셔. 순옥이 한숨을 쉬었다. 근데 이상해. 뭐가? 아버지가 날 찾고 계셨대. 뭐? 30년간. 후회한다고. 하늘이 잠시 말이 없었다. 엄마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말씀드릴 거야? 엄마라고? 아직. 모르겠어.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떠 있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 응.
엄마 힘내. 고마워. 전화를 끊었다. 순옥은 침대에 누웠다. 아버지가 날 찾았다. 후회한다고 했다. 그럼 나도 말해야 하나. 저 순옥이에요 라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30년간 쌓인 벽.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순옥은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순옥은 가정부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아침 6시. 기상. 세수하고 주방으로. 아침 준비. 아버지는 죽을 좋아하셨다. 단호박죽, 야채죽, 전복죽. 매일 다르게 끓였다. 7시. 아버지 방으로. 어르신 일어나셨어요? 응. 일어났어. 아버지를 부축해서 화장실로. 세수 도와드리고. 옷 갈아입히고. 7시 30분. 아침 식사. 오늘은 전복죽이에요. 고마워. 아버지가 죽을 드셨다. 맛있게. 순자야, 넌 밥 먹었어?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같이 먹지 그래. 괜찮아요. 순옥은 아버지 옆에 앉아 지켜봤다. 흘리지 않게. 천천히 드시게. 8시. 약 챙김. 어르신 약 드세요. 또 약이야? 많기도 해. 건강하시려면 드셔야죠. 아버지가 투덜거리면서 약을 드셨다. 혈압약, 치매약, 영양제. 순옥은 아버지가 약 먹는 걸 지켜봤다. 아버지, 예전에는 약 같은 거 안 드셨는데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시게 됐구나. 9시. 정원 산책. 날씨가 좋으면 정원을 걸었다. 아버지 팔을 잡고. 천천히. 오늘 날씨 좋네. 네, 따뜻해요. 봄이야? 네, 4월이에요. 아버지가 정원을 둘러봤다. 이 정원 내가 만들었어. 그래요? 집 지을 때? 40년 전에. 순옥은 알고 있었다. 이 정원. 어릴 때 뛰어놀던 곳. 예쁜 정원이에요. 내 딸이 여기서 놀았어. 순옥의 가슴이 아팠다. 따님이요? 응. 순옥이. 아버지가 멀리 바라봤다. 여기서 많이 뛰어놀았어. 어릴 때. 그랬군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아버지의 눈에 그리움이 서렸다. 순옥은 말하고 싶었다.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옆에.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아직. 오전 10시. 청소. 거실 청소. 주방 청소. 화장실 청소. 아버지 방 청소. 순옥은 구석구석 깨끗이 닦았다. 아버지 방을 청소할 때 책상 위를 정리했다. 사진이 있었다. 액자에 담긴 사진. 가족 사진. 아버지. 어머니. 어린 순옥. 어린 준석. 30년 전 사진. 아니 40년 전. 순옥이 10살쯤 됐을 때. 순옥은 사진을 한참 바라봤다. 엄마. 보고 싶어. 장례식도 못 갔는데. 눈물이 났다. 얼른 닦았다.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청소를 계속했다. 낮 12시. 점심. 아버지는 점심을 가볍게 드셨다. 국수. 비빔밥. 된장국. 순자야, 요리 잘하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요리 잘했어. 어머님이요? 응. 10년 전에 갔어. 아버지가 숟가락을 멈췄다. 보고 싶어. 순옥도 보고 싶었다. 어머니.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장례식에 못 갔다. 아버지가 막아서. 순옥의 가슴이 아팠다. 좋은 분이셨겠어요? 응. 착했어. 너무 착해서 일찍 갔어. 아버지가 밥을 드셨다. 조용히. 오후. 아버지는 TV를 보셨다. 순옥은 빨래를 했다. 세탁기 돌리고, 널고, 개고. 틈틈이 아버지 방을 들여다봤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없어. 아버지가 TV를 보며 말했다. 순자야. 네? 여기 앉아봐. 순옥이 소파에 앉았다. 아버지 옆에. 심심해서. 아버지가 말했다. 혼자 있으니까.
순옥은 아버지 옆에 앉아 TV를 봤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요즘 세상 무섭네. 그러게요. 옛날이 좋았어. 그래요? 응. 가족들 다 있을 때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지금은 혼자야. 아드님이 계시잖아요. 준석이? 바빠서 자주 못 와. 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봤다. 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순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 있어요. 여기.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저녁 6시. 저녁 식사. 아버지는 저녁을 일찍 드셨다. 소화가 안 좋아서. 오늘은 북어국이에요. 고마워. 아버지가 국을 드셨다. 순자야. 네? 넌 가족 있어? 순옥이 잠시 멈췄다. 딸이 있어요. 남편은? 도망갔어요. 아버지가 순옥을 쳐다봤다. 도망? 네. 빚 남기고요. 나쁜 놈이네. 그러게요. 순옥이 쓴 웃음을 지었다. 근데 괜찮아? 괜찮아요. 이제 힘들었겠다. 네, 많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고생이 많네. 살다 보면 그런 거죠. 그래. 살다 보면 그런 거야. 아버지가 국을 마저 드셨다. 순옥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위로해주는 아버지. 30년 전에는 쫓아냈던 아버지가 사람이 변하는구나. 세월이 지나면 밤 9시. 취침 준비. 아버지를 침대에 눕혔다. 이불을 덮어드렸다. 잘 주무세요. 응. 너도 푹 자. 순옥이 방을 나오려는데 아버지가 불렀다. 순자야. 네? 고마워. 순옥이 돌아봤다. 뭐가요? 잘해줘서. 아버지가 눈을 감았다. 순옥은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눈물을 닦았다. 2달이 지났다. 어느 주말. 순옥은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아버지. 남자 목소리. 순옥이 돌아봤다.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다. 50대 중반. 김준석. 순옥의 남동생. 순옥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준석이. 30년 만이다. 준석이 거실로 들어왔다. 순옥과 눈이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새로 온 가정부세요? 네, 김순자입니다.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준석이 2층으로 올라갔다. 아버지 방으로. 순옥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준석이. 많이 컸네. 마지막으로 봤을 때 20이었는데 55세가 됐네. 순옥은 어릴 때 준석이 생각났다. 사이가 좋았다. 누나 동생. 함께 놀고, 함께 싸우고, 함께 자랐다. 순옥이 집에서 쫓겨난 후 준석과 연락이 끊겼다. 아버지가 막았다. 누나랑 연락하지 마. 준석은 아버지 말을 들었다. 착한 아들이었으니까. 잠시 후 준석이 내려왔다. 아버지 주무시네요. 네, 낮잠 주무셔요. 준석이 소파에 앉았다. 순옥이 물었다. 뭐 드릴까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순옥이 주방으로 갔다. 커피를 내렸다. 손이 떨렸다. 준석이 앞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어. 내 동생한테. 근데 동생은 모르지. 내가 누나라는 걸. 커피를 들고 거실로 갔다. 준석에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준석이 커피를 마셨다. 순자 씨 아버지 상태 어때요? 좋으세요? 식사도 잘 하시고. 치매는요? 가끔 헷갈려 하시긴 해요. 준석이 한숨을 쉬었다. 제가 자주 못 와서요. 회사가 바빠서. 괜찮아요. 제가 잘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준석이 순옥을 쳐다봤다. 근데 순자 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순옥의 심장이 덜컥했다. 그래요? 네, 낯이 익어요. 글쎄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준석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런가? 제가 착각했나 봐요. 순옥은 안도했다. 알아보는 줄 알았다. 준석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아버지가 요즘 자주 누나 얘기해요? 순옥이 멈칫했다. 누나요? 네, 제 누나요. 따님 말씀이세요? 네. 준석이 창밖을 바라봤다. 30년 전에 집 나갔어요. 그러셨군요. 아버지가 쫓아냈어요. 순옥은 조용히 들었다. 그때 저 20이었어요. 누나가 24이었고. 왜 쫓아내셨어요? 결혼 반대해서요. 준석이 한숨을 쉬었다. 누나 남자친구가 고아원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요? 아버지가 싫어하셨어요. 집안이 없다고. 순옥의 가슴이 아팠다. 지금 후회하시더라고요. 준석이 말했다. 매일 누나 찾으세요? 순옥은 물었다. 찾으셨어요? 못 찾았어요. 연락이 끊겨서. 준석이 순옥을 쳐다봤다. 저도 누나 보고 싶어요. 순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얼른 고개를 돌렸다. 그러시겠네요. 네, 사이가 좋았거든요. 어릴 때. 준석이 일어섰다. 저 가볼게요. 아버지 일어나시면 다녀갔다고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준석이 현관으로 갔다.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순자 씨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네, 걱정 마세요. 준석이 나갔다. 순옥은 현관에서 동생을 배웅했다. 차가 떠나는 걸 봤다. 눈물이 흘렀다. 준석아, 나 누나야. 여기 있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아직. 그날 저녁. 미영이 집에 왔다. 아버지 저 왔어요. 미영이 거실로 들어왔다. 순옥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응. 아버지는? 2층에 계세요. 미영이 2층으로 올라갔다. 잠시 후 내려왔다. 순옥을 불렀다. 순자 씨. 네. 잠깐 얘기 좀 해요. 미영이 소파에 앉았다. 순옥이 맞은편에 앉았다. 오늘 남편이 왔다면서요? 네. 뭐라고 하던가요? 아버지 상태 물어보셨어요. 미영이 순옥을 쳐다봤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순자 씨 가족관계 어떻게 되세요? 네? 가족이요? 누가 있어요? 순옥이 잠시 멈췄다. 딸이 있어요. 남편은요? 없어요. 부모님은요? 돌아가셨어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형제는요? 없어요. 순옥이 거짓말했다. 동생이 있다고 말할 수 없었다. 고향이 어디예요? 부산이요. 또 거짓말. 서울이 고향이다. 미영이 순옥을 한참 쳐다봤다. 뭔가 의심하는 눈빛. 순자 씨 솔직히 말해요. 네? 왜 이 집에 왔어요? 순옥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직업소 개소에서 소개받았어요. 그것만? 네. 다른 이유 없어요? 순옥은 미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유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순옥의 얼굴이 굳어졌다. 유산이요? 네. 시아버지 재산이 많거든요. 전 그런 거 몰라요. 진짜요? 미영이 팔짱을 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네? 노인 집에 들어가서 재산 빼먹으려는 사람들. 순옥은 기가 막혔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겠죠. 정말이에요. 미영이 일어섰다. 지켜볼 거예요. 이상한 짓 하면 바로 내보낼 거니까. 미영이 2층으로 올라갔다. 순옥은 거실에 혼자 남았다. 유산? 내가 유산 때문에 왔다고? 순옥은 황당했다. 하지만 미영 입장에서는 의심할 만했다. 갑자기 나타난 가정부. 시아버지한테 잘하는. 순옥은 한숨을 쉬었다. 조심해야겠다. 미영 씨한테 들키면 안 돼. 내가 누군지. 며칠 후. 미영이 또 왔다. 순옥이 아버지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미영이 갑자기 들어왔다. 뭐해요? 순옥이 놀랐다. 청소요. 서랍은 왜 열어요? 순옥이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다. 미영이 다가왔다. 서랍 정리는 안 해도 돼요. 네? 거기 중요한 거 있으니까. 미영이 서랍을 닫았다. 순옥을 쳐다봤다. 앞으로 서랍 건드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미영이 나갔다. 순옥은 방에 혼자 남았다.
서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민감하게 굴지. 순옥은 궁금했다. 하지만 건드리면 안 됐다. 미영한테 걸리면 쫓겨난다. 어느 날 미영이 준석에게 전화하는 걸 들었다. 여보, 가정부 좀 이상해. 뭐가?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느낌이 그래. 순옥은 주방에서 듣고 있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냥 내 생각인데. 조사해볼까? 뭘 조사해? 신원이요. 가정부 신원. 그럴 필요까지야. 아버지 재산이 많잖아요. 준석이 뭐라고 말했다. 잘 안 들렸다. 알겠어요. 일단 지켜볼게요. 미영이 전화를 끊었다. 순옥은 주방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조사한다고? 신원 조사? 그럼 다 들통나겠네. 김순자가 아니라 이순옥이라는 게. 순옥은 불안해졌다. 일주일 후 미영이 출장을 갔다. 3박 4일. 순옥은 혼자 아버지를 돌봤다. 어느 날 오후 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셨다. 순옥은 아버지 방을 청소했다. 조용히 청소하다가 서랍 앞에 섰다. 미영이 건드리지 말라고 한 서랍. 뭐가 있을까? 열어봐도 될까? 순옥은 망설였다. 미영한테 걸리면 안 된다. 하지만 궁금했다. 순옥은 서랍을 열었다. 조심스럽게. 안에 서류들이 있었다. 사진, 편지, 노트. 순옥은 사진을 꺼냈다. 젊은 여자 사진. 20대. 자기 사진이었다. 젊을 때. 대학 졸업 사진. 순옥의 손이 떨렸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아버지가 갖고 계셨어. 30년 동안. 순옥은 다른 사진도 봤다. 어린 순옥 사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있었다. 아버지가 갖고 계셨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노트를 꺼냈다. 펼쳤다. 아버지 글씨. 삐뚤삐뚤한 글씨. 순옥이 찾기. 순옥은 읽기 시작했다. 1990년 3월 15일. 흥신소에 의뢰함. 순옥이 찾아달라고. 결과 없음. 1992년 5월 20일. 또 흥신소. 서울 어딘가에 산다고 함. 정확한 주소 모름. 1995년 8월 10일. 정수기가 순옥이한테 연락했다고 함. 내가 막았음. 후회됨. 1998년 2월 28일. 흥신소 또 의뢰. 인쇄소 운영한다고 함. 찾아갈까? 못 가겠음. 자존심 때문에. 순옥은 노트를 읽으며 울었다. 아버지가 찾고 있었다. 30년간. 흥신소까지 써가면서. 2000년 1월 1일. 새해다. 순옥이 잘 살고 있을까? 보고 싶다. 전화해볼까? 못하겠다. 내가 쫓아냈으니까. 먼저 연락할 자격이 없다. 2005년 7월 7일. 순옥이 딸이 있다고 함. 내 손녀. 보고 싶다. 연락해볼까? 못하겠다. 순옥은 오열했다. 아버지. 이렇게 찾고 계셨어. 30년 동안. 노트를 더 읽었다. 2015년 3월 3일. 정수기가 죽었다. 암이었다. 순옥이한테 연락했다. 오지 말라고 했다. 후회된다. 왜 그랬을까? 죽은 자식이라고 했다. 미친 놈이다 나는. 2015년 3월 10일. 정수기 장례식. 순옥이 안 왔다. 당연하지. 내가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미안하다 정수가. 미안하다 순옥아. 순옥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아버지. 엄마 장례식 때 저 오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막았잖아요. 그래서 못 갔어요. 순옥은 노트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다. 순자야? 아버지 목소리. 순옥이 얼른 뒤를 돌아봤다. 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다. 울어? 순옥이 눈물을 닦았다. 아니에요. 먼지가 들어가서. 거짓말. 아버지가 순옥을 쳐다봤다. 왜 울어? 순옥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 노트. 봤어? 아버지가 물었다.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딸. 순옥이 찾는 거야. 알아요. 30년간 찾았어. 못 찾았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잘못했어. 어르신. 쫓아내면 안 됐어. 아버지가 울었다. 보고 싶어. 순옥이. 순옥도 울었다.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여기.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아직. 다음 날. 순옥은 아버지 방 서랍을 다시 열었다. 아버지가 산책하러 나간 사이. 더 자세히 봐야 했다. 30년간의 기록. 서랍 안에 봉투가 있었다. 흥신소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다. 순옥이 봉투를 열었다. 서류들이 나왔다. 1990년 보고서. 대상 이순옥 구 김순옥. 나이 25세. 거주지 서울시 마포구동. 직업 무직 임신 중 추정. 비고 남편 이영호와 거주 중. 1995년 보고서. 대상 이순옥. 나이 30세. 거주지 서울시 마포구동. 직업 인쇄소 사무. 비고 딸 1명 사세. 2000년 보고서. 대상 이순옥. 나이 35세. 거주지 서울시 강서구동. 직업 인쇄소 사무. 비고 딸 1명 9세. 남편 사업 확장 중. 2010년 보고서. 대상 이순옥. 나이 45세. 거주지 서울시 강서구동. 직업 가정주부. 비고 딸 대학생. 가정 형편 중산층. 순옥은 보고서를 읽으며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30년간. 흥신소를 통해. 순옥의 삶을. 순옥의 가족을. 순옥의 딸을. 다 알고 계셨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셨어.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봉투 안에 편지도 있었다. 쓰다만 편지. 순옥아에게. 순옥이 편지를 읽었다. 순옥아. 아버지다. 이 편지를 쓰고 있다.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30년간 보내지 못한 편지가 수십 통이다. 이번에도 못 보낼 것 같다. 순옥아 미안하다. 그때 쫓아내서. 고아원 출신이라고 싫다고 해서.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다. 사람이 중요하지 집안이 뭐가 중요해. 내가 맞았다. 아버지가 틀렸다. 미안하다. 순옥아 잘 살고 있지? 흥신소 보고서 보니까 잘 사는 것 같더라. 딸도 있고. 남편 사업도 잘 되고. 다행이다. 아버지는 후회하면서 산다. 매일. 엄마 죽기 전에 말했다. 순옥이 데려와요. 보고 싶어요. 못 데려왔다.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 정수가. 미안하다 순옥아. 이 편지 보낼 수 있을까? 못 보낼 것 같다. 비겁한 아버지. 편지가 거기서 끝났다. 보내지 못한 편지. 순옥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아버지. 미안해 하셨구나. 30년간. 순옥은 한참을 울었다. 서랍 깊숙이 또 뭔가 있었다. 금고. 작은 금고. 순옥은 금고를 꺼냈다. 잠겨 있었다.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뭘까? 순옥은 생각했다. 아버지 생일? 안 열렸다. 어머니 생일? 안 열렸다. 순옥은 혹시나 해서 눌러봤다. 자기 생일. 딸까? 열렸다. 순옥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금고 비밀번호가 자기 생일이었다. 금고 안을 봤다. 서류가 있었다. 유언장. 유언장. 순옥이 유언장을 꺼냈다. 펼쳤다. 유언자 김태수 85세. 나 김태수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 전 재산의 50%를 딸 이순옥구 김순옥에게 준다. 나머지 50%는 아들 김준석에게 준다. 딸 이순옥이 이 유언장을 보면 전해달라. 30년 전 쫓아낸 거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평생 후회했다고. 사랑한다고. 작성일 2024년 1월 1일. 작성자 김태수 서명. 순옥은 유언장을 들고 주저앉았다. 아버지. 50%를 나한테. 30년간 연락도 안 한 딸한테. 순옥은 울었다. 오열했다. 아버지. 용서해요.
저도 용서해요. 미안해요. 저도 연락할 수 있었는데. 30년간 원망만 하고. 순옥은 유원장을 가슴에 안았다. 한참을 울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다. 뭐 하는 거예요? 미영 목소리. 순옥이 뒤를 돌아봤다. 미영이 서 있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왜 금고를 열어요? 이건. 거기 손대지 말라고 했잖아요. 미영이 다가왔다. 순옥 손에서 유언장을 뺏었다. 유언장을 읽었다. 얼굴이 하얘졌다. 이게 뭐예요? 미영이 순옥을 쳐다봤다. 이순옥이 누구예요? 그건 50%를 준다고. 누구한테?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 누구예요? 순옥은 대답할 수 없었다. 당신이 이순옥이에요. 미영이 소리쳤다. 순옥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미영이 유언장을 들고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미영이 소리쳤다. 50%를 이순옥에게.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이 이순옥이에요. 미영이 다가왔다. 대답해요. 순옥은 입을 다물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라고 해요. 미영이 소리쳤다. 당신이 그 딸이 아니라고 해요. 순옥은 고개를 숙였다. 맞아요. 미영의 얼굴이 하얘졌다. 뭐라고요? 저 이순옥이에요. 미영이 뒷걸음질 쳤다. 미쳤어. 가정부인 척하면서. 설명할게요. 뭘 설명해요? 유산 노리고 들어온 거잖아요. 아니에요. 순옥이 소리쳤다. 저 유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미영이 유언장을 흔들었다. 그럼 이건 뭐예요? 50%. 아버지 재산 절반이에요. 저도 방금 알았어요. 말이 돼요. 몰랐다고. 정말이에요. 미영이 비웃었다. 웃기지 마요. 다 계획한 거지? 아니에요. 가정부인 척 들어와서 아버지 꼬셔서 유산 받으려고. 아니라니까요. 순옥이 눈물을 흘렸다. 저 30년 전에 쫓겨났어요. 이 집에서. 알아요. 들었어요. 그 후로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가정부로. 돈이 필요해서요. 미영이 코웃음 쳤다. 돈? 유산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빚 때문이에요. 빚? 남편이 도망갔어요. 빚 5억 남기고. 미영의 표정이 살짝 변했다. 그래서요? 갚으려고 일했어요. 5년간. 그래서 여기 왔다고요? 직업소 개소에서 소개받았어요. 우연히. 우연? 진짜 우연이에요. 미영이 순옥을 쳐다봤다. 믿지 않는 눈빛. 증거 있어요? 네? 빚 있다는 증거. 순옥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대출 서류. 상환 내역. 미영이 서류를 받아봤다. 눈이 커졌다. 5억이요? 지금 2억 남았어요. 5년간 3억을 갚았다고요? 네. 미영이 서류를 내려놨다.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래도 이건 사기예요. 사기가 아니에요. 신분을 속였잖아요. 그건 맞아요. 미안해요. 미안하면 돼요. 미영이 핸드폰을 꺼냈다. 남편한테 전화할 거예요. 잠깐만요. 왜요? 아버지한테 먼저 말하게 해주세요. 미영이 멈췄다. 아버지한테요? 네. 제가 직접 말할게요. 뭘요? 저 순옥이라고. 미영이 순옥을 쳐다봤다. 아버지가 치매예요. 알아보실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말해야 해요. 왜요? 30년간 찾으셨잖아요. 저를. 미영이 잠시 말이 없었다. 순옥이 유언장을 가리켰다. 저기 보세요. 아버지가 쓰셨잖아요. 봤어요. 용서해달라고. 사랑한다고. 그래서요? 아버지한테 말해드리고 싶어요. 저 여기 있다고. 미영이 한숨을 쉬었다. 유산 때문 아니에요? 아니에요. 유산 필요 없어요. 진짜요? 네. 포기할게요. 미영의 눈이 커졌다. 포기한다고요? 50%를? 네. 그 대신 아버지한테 말하게 해주세요.
미영이 잠시 생각했다. 알겠어요. 말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유산 포기한다는 거 각서 써요. 쓸게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남편한테는 제가 말할게요. 알겠습니다. 미영이 방을 나갔다. 순옥은 혼자 남았다. 유언장을 다시 봤다. 아버지 글씨. 딸 이순옥이 이 유언장을 보면 전해달라. 30년 전 쫓아낸 거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평생 후회했다고. 사랑한다고.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이제 말할게요. 저 순옥이에요. 그날 저녁. 준석이 집에 왔다. 미영에게 전화를 받고 달려왔다. 급하게. 무슨 일이야? 준석이 거실로 들어왔다. 미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순옥도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앉아요. 미영이 말했다. 준석이 앉았다. 순옥을 쳐다봤다. 순자 씨 무슨 일이에요? 순옥은 입을 열었다. 저 김순자 아니에요. 준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라고요? 제 진짜 이름은 이순옥이에요. 준석이 얼어붙었다. 이순옥? 그 이름. 순옥이 준석을 똑바로 쳐다봤다. 준석아. 나야. 누나. 준석의 눈이 커졌다. 입이 벌어졌다. 누나? 응. 나 순옥이야. 준석이 일어섰다. 순옥에게 다가왔다. 얼굴을 자세히 봤다. 누나? 진짜 누나야? 응. 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누나. 준석이 순옥을 안았다. 꽉. 누나 어디 있었어? 여기저기. 30년이야. 30년. 알아? 왜 연락 안 했어? 미안해. 남매가 부둥켜 안고 울었다. 미영이 옆에서 지켜봤다. 표정이 복잡했다. 한참 후. 두 사람이 떨어졌다. 준석이 눈물을 닦았다. 누나 왜 가정부로 왔어?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 순옥이 설명했다. 남편이 도망간 것. 빚이 남은 것. 가정부로 취직한 것. 우연히 이 집이었던 것. 준석이 다 들었다. 누나 고생 많았구나. 괜찮아. 왜 말 안 했어? 내가 도와줬을 텐데. 연락할 수가 없었어. 왜? 아버지가 막았잖아. 준석이 고개를 숙였다. 그건 미안해. 내 잘못 아니야. 아버지 말 듣느라고 연락 못했어. 알아? 괜찮아. 순옥이 준석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한테 말하고 싶어. 뭘? 내가 순옥이라고.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말해. 알아보실까? 모르겠어. 치매가 심해져서. 그래도 말해야 해. 응. 말해. 미영이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두 사람이 미영을 쳐다봤다. 유산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준석이 미영을 쳐다봤다. 유산? 유언장의 50%를 언니한테 준다고 돼 있어요. 준석이 놀랐다. 50%? 네. 몰랐어요? 몰랐어. 미영이 유언장을 보여줬다. 준석이 읽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쓰셨구나. 그래요. 그래서 문제예요. 뭐가 문제야? 우리 몫이 반으로 줄잖아요. 준석이 미영을 쳐다봤다. 미영아. 왜요? 누나가 30년 만에 돌아왔어. 알아요. 유산이 중요해? 미영이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가 원하신 거야. 누나한테 주고 싶으셨던 거야. 근데? 그리고 누나가 포기하겠다고 했잖아. 준석이 순옥을 쳐다봤다. 누나 진짜 포기할 거야?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필요 없어. 왜? 난 유산 받으러 온 거 아니야. 그럼 뭐 하러 왔어? 순옥이 웃었다. 쓴 웃음. 그냥 아버지 보고 싶었어. 준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누나. 30년간 원망했어. 아버지를. 알아?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뭘 봤는데? 아버지가 많이 늙으셨더라.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치매도 걸리셨고. 혼자 외로워하시고.
응. 그러니까 원망이 사라지더라. 순옥이 눈물을 닦았다. 그냥 아버지 옆에 있고 싶어. 누나, 유산 필요 없어. 진짜야. 준석이 순옥을 안았다. 누나 고마워. 뭐가? 용서해줘서. 남매가 울었다. 미영은 옆에서 지켜봤다. 표정이 복잡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아버지 방 앞에 섰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오늘 말한다. 저 순옥이에요 라고. 준석이 옆에 있었다. 괜찮아? 응. 떨려. 천천히 해. 아버지 상태 보면서. 알았어. 순옥이 문을 두드렸다. 어르신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문을 열었다.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어르신 좋은 아침이에요. 응. 좋은 아침. 아버지가 순옥을 쳐다봤다. 그리고 준석을 봤다. 준석이? 왜 왔어?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 준석이 순옥을 쳐다봤다.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옥이 아버지 앞에 다가갔다.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눈높이에 맞췄다. 어르신. 왜?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순옥을 쳐다봤다. 뭔데? 순옥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저 김순자 아니에요. 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순자가 아니야? 네. 그럼 누구야?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 순옥이에요. 아버지가 멈칫했다. 순옥? 네. 아버지 딸. 순옥이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순옥을 자세히 봤다. 순옥이? 네. 내 딸 순옥이? 내 아버지.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순옥이가. 여기 왜? 순옥이 아버지 손을 잡았다. 돌아왔어요. 아버지. 언제? 2달 전에요. 2달? 가정부로 왔어요. 아버지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가정부? 내가? 네. 왜 가정부로? 사정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순옥의 얼굴을 만졌다. 떨리는 손으로. 진짜 순옥이야? 내 아버지. 내 딸 순옥이? 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순옥아. 아버지가 순옥을 안았다. 떨리는 팔로. 순옥아 미안해. 순옥도 아버지를 안았다. 울면서. 아버지. 미안해. 그때 쫓아내서. 괜찮아요. 30년간 찾았어. 못 찾았어. 알아요. 다 봤어요. 순옥이 더 세게 안았다. 흥신소 보고서도 봤어요. 편지도 봤어요. 봤어? 네. 미안하다. 정말. 아버지가 오열했다. 미안하다 순옥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괜찮아요. 그때 내가 틀렸어. 알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야. 집안이 아니라. 네. 내가 맞았어. 순옥이 울면서 말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뭐가? 30년간 연락 안 해서. 그건 내 탓이야. 그래도 연락할 수 있었어요. 아니야. 내가 막았잖아. 부녀가 부둥켜 안고 울었다. 준석이 옆에서 지켜봤다.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 후. 2사람이 떨어졌다. 아버지가 순옥의 얼굴을 쳐다봤다. 많이 늙었네. 순옥이 웃었다. 눈물 속에서. 아버지도요. 그래. 나도 많이 늙었지. 아버지가 순옥의 손을 잡았다. 순옥아. 네. 엄마 장례식 때 미안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오지 말라고 했잖아. 후회해요. 엄마가 보고 싶어 했어. 너를. 순옥이 울었다. 저도 가고 싶었어요. 알아. 근데 아버지가 막아서. 미안해. 엄마한테 인사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순옥을 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옥이 아버지 품에서 울었다. 30년간 울지 못한 눈물. 다 쏟아냈다. 그날 오후. 순옥은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다. 손을 잡고. 아버지가 말했다. 순옥아. 네
내 남편은? 순옥이 잠시 말을 멈췄다. 도망갔어요. 뭐? 빚 남기고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나쁜 놈. 괜찮아요. 지난 일이에요. 그래서 가정부로 왔어? 네, 빚 갚으려고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고생 많았구나. 살다 보면 그런 거죠. 내 탓이야. 아버지 탓 아니에요. 내가 쫓아내서 고생한 거잖아. 순옥이 고개를 저었다. 제가 선택한 거예요. 뭘? 그 사람과 결혼한 거요. 근데 후회 안 해요. 아버지가 순옥을 쳐다봤다. 후회 안 해? 네. 왜? 순옥이 웃었다. 딸이 있거든요. 딸? 네. 하늘이요. 32살이에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다. 내 손녀? 네. 보고 싶다. 순옥이 핸드폰을 꺼냈다. 사진을 보여줬다. 이 아이예요. 아버지가 사진을 봤다. 눈물이 흘렀다. 예쁘네. 그렇죠? 너 닮았어. 아버지 닮은 것 같기도 해요. 아버지가 웃었다. 눈물 속에서. 보고 싶다. 손녀. 데려올게요. 언제? 곧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아버지가 말했다. 순옥아. 네. 유언장 봤어?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봤어요. 50% 내 거야. 아버지. 받아. 순옥이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왜? 전 유산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알아. 근데 받아. 안 받을 거예요. 아버지가 순옥의 손을 꽉 잡았다. 순옥아. 네. 30년간 못 해준 거야. 뭐가요? 아버지로서 못 해준 것들.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결혼식도 못 가졌잖아. 괜찮아요. 손녀 태어났을 때도 못 가졌잖아. 괜찮아요. 내가 힘들 때도 못 도와줬잖아. 아버지가 울었다. 미안해.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못 해줬어. 아버지. 유산이라도 받아.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야. 순옥도 울었다. 아버지, 전 유산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 순옥이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아버지가 순옥을 안았다. 순옥아. 30년간 보고 싶었어요. 나도. 원망도 했어요. 당연하지. 근데 이제 괜찮아요. 순옥이 아버지를 더 세게 안았다. 아버지 곁에 있을게요. 진짜? 네. 안 가? 안 가요. 아버지가 울었다. 고마워. 순옥아. 저도 고마워요. 아버지. 부녀가 오래 안고 있었다. 30년간 떨어져 있던 시간. 조금씩 채워갔다. 며칠 후. 하늘이 집에 왔다. 엄마. 하늘이 달려왔다. 순옥을 안았다. 괜찮아? 응. 괜찮아. 외할아버지는? 위층에 계셔. 보러 갈래?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2층. 아버지 방. 아버지 손녀 데려왔어요. 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났다. 하늘을 봤다. 손녀야? 하늘이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외할아버지.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예쁘구나. 감사합니다. 순옥이 닮았어. 아버지가 하늘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네? 30년간 못 봤잖아. 괜찮아요. 이제라도 봐서 다행이다. 하늘이 웃었다. 저도 뵙게 돼서 기뻐요. 아버지가 웃었다. 눈물 속에서. 순옥이 옆에서 지켜봤다. 아버지와 딸, 손녀와 외할아버지. 가족이 모였다. 30년 만에. 1년 후. 2026년 봄. 순옥은 친정에서 살고 있었다. 가정부가 아니라 딸로서. 아침. 순옥이 일어났다. 2층 자기 방. 어릴 때 썼던 방.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정원에 꽃이 피어 있었다. 좋은 아침이다. 순옥이 웃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주방으로. 아침을 준비했다. 죽. 반찬. 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아버지가 주방으로 들어왔다. 혼자 걸어서. 1년 전보다 건강해지셨다. 규칙적인 생활. 가족의 돌봄. 치매약. 아직 치매는 있었다. 하지만 악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좋아졌다. 배고프다. 앉으세요. 금방 드릴게요. 아버지가 식탁에 앉았다. 순옥이 죽을 떠들였다. 오늘 뭐해? 하늘이 온대요. 손녀가? 네, 주말이니까. 아버지가 웃었다. 좋다. 순옥도 웃었다. 오후. 하늘이 왔다. 외할아버지. 하늘이 안 왔다. 왔어? 네. 뭐 하셨어요? TV 봤어. 뭐 보셨어요? 뉴스. 하늘이 옆에 앉았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 순옥이 주방에서 지켜봤다. 딸과 아버지. 행복해 보였다. 저녁. 준석 가족도 왔다. 아버지. 누나. 준석이 들어왔다. 미영도 함께. 밥 먹으러 왔어요. 어서 와. 식탁에 둘러 앉았다. 아버지. 순옥. 준석. 미영. 하늘. 5명. 가족. 잘 먹겠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었다. 이야기를 나눴다. 웃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이게 행복이야. 모두가 아버지를 쳐다봤다. 가족이 모여서 밥 먹는 거. 이게 행복이야. 순옥이 웃었다. 눈물이 맺혔다. 맞아요. 아버지.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미영이 순옥에게 다가왔다. 언니. 순옥이 돌아봤다. 미영이 자기를 언니라고 불렀다. 처음이었다. 왜? 그때 미안해요. 뭐가? 처음에 의심해서. 순옥이 웃었다. 괜찮아. 진짜 미안해요. 당연히 의심할 수 있지. 미영이 머뭇거렸다. 그리고 유산 얘기도. 그것도 괜찮아. 언니가 양보해서 고마워요. 순옥이 고개를 저었다. 양보한 거 아니야. 네? 원래 필요 없었어. 그래도 나한테 중요한 건 유산이 아니야. 순옥이 아버지를 쳐다봤다. 아버지가 하늘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웃으면서. 저게 중요한 거야. 미영이 순옥을 쳐다봤다. 아버지랑 함께하는 거. 가족이랑 함께하는 거. 언니. 그게 유산보다 값어치 있어.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앞으로 잘 지내요. 우리. 그래. 잘 지내자. 두 사람이 악수했다. 화해. 밤. 손님들이 돌아갔다. 순옥과 아버지만 남았다. 아버지 주무세요. 응. 순옥이 아버지를 방으로 모셨다. 침대에 눕혔다. 이불을 덮어드렸다. 잘 자. 아버지도요. 순옥이 돌아서려는데 아버지가 불렀다. 순옥아. 네. 아버지가 순옥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뭐가요? 돌아와 줘서. 순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고마워요. 뭐가? 받아주셔서. 아버지가 웃었다. 받아주다니. 당연한 거지. 당연하지 않아요. 내 딸인데. 순옥이 울었다. 30년 전에 쫓아내셨잖아요. 그건 내 잘못이야. 근데 다시 받아주셨잖아요. 당연하지. 딸이니까. 아버지가 순옥의 손을 꽉 잡았다. 순옥아. 네. 사랑한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도요. 아버지. 순옥이 아버지 이마에 입을 맞췄다. 잘 자요. 아버지. 응. 잘 자. 순옥이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눈물을 닦았다. 웃었다.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 별이 빛나고 있었다. 엄마. 저 돌아왔어요. 아버지 곁에. 이제 괜찮아요. 순옥이 웃었다. 60세. 새로운 시작. 30년간 쫓겨났던 집. 다시 가족이 됐다. 빚은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준석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아버지도 도와주겠다고 했다. 순옥은 거절했다. 내 빚은 내가 갚을게요. 하지만 가족이 있다는 게 달랐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순옥은 행복했다. 순옥이 자기 방으로 갔다. 침대에 누웠다. 서랍을 열었다. 사진을 꺼냈다. 어릴 때 가족 사진. 아버지, 어머니, 어린 순옥, 어린 준서. 그리고 새 사진. 1년 전에 찍은 사진. 아버지, 순옥, 준서, 미영, 하늘. 새 가족 사진. 순옥이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웃었다. 잘 될 거야. 순옥이 눈을 감았다. 편안하게 잠들었다. 30년간의 원망. 끝났다. 30년간의 그리움. 채워졌다. 이제 남은 건 사랑뿐이었다.